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뭐 비트코인 ETF에 관한 얘기 그런 게 이제 한동안 얘기가 나왔었고 또 하나는 시사적인 거는 뭐 미국의 셧다운, 그거 뭐 그거 갖다 불안감 조성했다가 뭐 그 연기했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렸죠. 왜냐하면 의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대중을 갖고 놀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9월 25일 날 무슨 얘기가 났냐면 아실 거예요. 한국 기업이 탈중국 속도 내지만 완전 철수는 한계다. 여러분들 기사를 좀 약간 좀 약간 면밀하게 보시는 분들 이 삼전하고 삼성전자하고 여기 SK 하이닉스가 그거 아시나요? 중국의 기업의 반도체를 뭐 이게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데 들어갔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막 이 기사에선 이런 얘기하고 저 기사에선 저런 얘기 하는데 근데 실제로 삼전하고 SK가 중국의 화이란 기업하고 어떤 관계인지 100%잘 아시나요? 미디어에서 그거를 100%다 잘 얘기를 해주나요? 여기에 앞에다가 복선을 깔고 트릭을 주고 실질적인 거는 다른 게 있고 90% 이상의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는 채 프레임에 덮어 써가지고 이끄는 대로 누군가가 미디어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다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삼전하고 SK도 이미 중국의 기업하고 조인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진실입니다. 저를 욕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국 기업 탈중국 뭐 한다고 한 달 전에 엄청 떠들었잖아요. 막상 뚜껑 딱 여니까 어때요? 네.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코인데스크에 테라 클래식 커뮤니티는 부흥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USTC 채굴을 중단하기로 투표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이 뉴스가 이제 9월 25일 날 이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지금 당장 뭐 관련한 코인들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상승과 하락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코인이 특히나 이제 테라거든요. 하락장을 이끌었던 하나의 이슈가 이 테라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상승장을 이끄는 분위기도 사실 여기서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FTX 2.0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이제 얼마 전에 바이낸스에서 루나 코인이 일시적으로 128달러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진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장난질이 아닙니다. 그거를 그냥 일개 개인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개 개인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업비트 창에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폭락을 하고 폭등하고 이게 개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모든 것들이? 자, OKX 10월 중 홍콩 SFC의 라이센스 신청 계획. 그러니까 지금 10월 2일 날이니까 아직 신청은 안 했죠. 근데 상승장의 주요 트리거 포인트는 OKX하고 지금 현재는 아마 HTX일 겁니다. 후오비가 리브랜딩해서 이제 HTX로 바뀌었죠. 이 두 개의 거래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두 개의 거래소가 아직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잔잔바리 거래소들은 뭐 신청했다라고 아마 보고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 뉴스를 보면. 그래서 이 두 개의 거래소가 어떤 움직임을 하냐를 이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위믹스 얘기인데 위메이드 NFT 경매 서비스 드롭스 오픈 계속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거는 아직 꺼내지 않았지만 게임 관련해서 위믹스 코인과 관련한 구조적인 생태계 발표를 결정적인 순간에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게임을 하면서 위믹스 코인을 벌고 게임을 하면서 위믹스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합금융 서비스를 여기는 준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이 기사를 간간히 가져오는 이유는 뒤통수 마치 맛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간간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날도 추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까? 근데 결과가 없잖아요. 이게 차트인데 2만 얼마까지 갔던 게 그죠? 폭락을 했다가 예. 300원 제가 알기로 이거 300원 언저리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랬다가 코인원에 올라가면서 3천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궜다가 요 근래 요 상황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참 예, 저는 진짜 궁금해요. 예? 얘가 이 친구가 업비트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카카오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김범수라는 그분 가지고 뭐 오락가락 하면서 지금 막 미디어가 그러잖아요. 과연 카카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는 이대로 정부 당국의 칼질에 카카오는 망할까요? 네, 진짜 궁금하네요.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엄청 큰 뒤통수가 나올 텐데. 자, 이거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게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중국을 좋아해서 뭐 미국을 싫어해서 이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객관적인 사실적인 흐름을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국은 경찰 국가를 포기하고 전 세계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군사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오히려 중국하고 러시아는 계속 확장하고 있는 지금 추세인 건 분명합니다. 예. 이런 것도 아마 나중에 미디어에 나올 거예요.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뭐 95% 정도의 사람들, 그냥 대한민국 시민들은 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객관적인 사실을. 그리고 막 이런 걸 얘기하면 뭐 조선족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중 프레임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예.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2018년에 제가 중국의 GDP, GNP 성장과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중국 끝났다고 하는데 2024년도에 OECD에서 GDP 성장률을 발표한 게 4.6%예요. 미국이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은 얼마인 줄 아세요? 1. 몇 프로예요. 성장률이. IMF랑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그냥 이중 프레임으로 의식의 흐름을 조져놨기 때문에 이게 미디어가 사람들의 의식의 흐름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조져놨기 때문에 판단력이 안 서는 거지 이제 객관적인 거에 관해서 어찌 보면 더 가지고 놀기 쉬워요. 지금 앞으로의 상황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뉴스를 통해서 더 이렇게 치우치기 여기다가 이제 각종 AI가 종합적으로 개입을 하면 아마 사람들 판단력이 더 흐려질 거예요. 점점 생각하는 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리고 나이가 어린 세대일수록 극과 극이 아마 갈릴 겁니다. 98%의 대중을 2%의 초극상 머리 좋은 엘리트 친구들이 아마 지배를 할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아마 올 겁니다. 제 나이 또래 세대랑 아마 판이하게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도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지 않을까 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조작을 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대중 통제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러겠죠. 말도 안 돼. 탈중앙화의 세상이야. 자본 확충 급한 토스뱅크 2,850억 원 유상증자 나선다. 이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토스의 40%의 지분을 엔트파이낸셜이 가져갔어요. 카카오페이의 39%의 지분을 엔트파이낸셜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자, 두발 로봇 한 해에 1만 대 쏟아진다. 여기 미 세계 최대 첫 휴머노이드 공장 곧 완공. 이거는 미국 얘긴데
여기에 뭐 중국도 있을 수 있고 한국도 있을 수 있고 대만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로봇이 이렇게 보편화가 된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기사에 2025년이 되면 이게 3억 4천인가? 네, 로봇이 대중한테 시판한다고 하더라고요. 느리겠죠, 물론. 근데 중요한 거는 느리고 막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저는 진짜 실제로 못 써먹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시중에 시판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엄청 깊은 거예요. 2025년에 나온다. 그럼 2026년, 7년 되면 인공지능 이식이 계속 진보할 거고, 그죠? 이 관절에 관한 어떤 그 모터 같은 거, 구동력 같은 것도 더 급진적으로 발전할 텐데, 가격은 싸질 거고, 우리가 들어가서 일할 자리,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바로 코앞이에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25년에 이거를 판대요. 네. 미국도 이걸 팔 거고 샤오미도 지금 뭐 청소기 팔듯이 이거를 아마 알리바바를 통해서 팔기 시작을 하겠죠. 네. 그런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가지고 미국 내에서 상위 20% 빼고는 나머지는 저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트위터에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어쨌건 중산층이 브릭스 측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거 제가 꾸며낸 얘기도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거는 G7 29.9% 32.1%가 전 세계 GDP에서 브릭스가 영향력 행사하는 게 더 늘어났습니다. 2024년이 되면 이게 극적으로 역전이 될까 과연. 그러니까 잔잔바리 기사 나오는 걸 보고 저는 말씀을 잘 안 드리잖아요. 이 굵직굵직한 이것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진국들이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풀면 그게 모든 문제 해결책이 100%될 수가 있을까? 물음표를 던져 보셨나요? 기존에는 그게 됐었지. 네.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팩트 있는 뉴스를 전달 못 드린 것 같긴 한데 어쨌건 흐름상의 중간 점검 차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을 그냥 새로 나온 거 몇 개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뒤통수 맞지 마시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관해서 앞이 안 보이는 시점인 건 분명해요. 여기서 투자의 방향성과 관점을 잃고 명확성을 잃고 도태돼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히려 지금 명확성을 찾고 더 투자를 하신다거나 더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아마 결정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내년에 졸업을 위한 거, 내후년에 졸업을 위한 이런 게 아닙니다. 내 남은 평생을 아마 좌우할 거예요. 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얻으시는 분보다 직장을 잃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수년간에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소득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분들이 점점점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제가 공포감 조성하자 이거를 이미 아실 거예요. 피부적으로 저 말고도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이 준비해야 할 기간입니다. 긴가 민가 할 때가 아니라.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